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등 과정에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수학을 해냈거나 혹은 뭐 최상이나 이런 심화까지도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 이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진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느리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통 한 중학교 2학년 과정 들어가면서부터는 수학을 포기하고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랑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수학도 많이 어려워지는데 사춘기도 생기니까 그때 또 뭐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학 포기하고 놀았다가 중3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도. 자, 제가 이제 중학교 과정 들어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고등부 위주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중학생들을 이제 정석이나 혹은 실력 정석 들어가는 고등과정 정석이나 실력 정석 들어가는 학생들만 우수한 학생들만 가르쳐 본 거죠. 그렇게 가르쳐 보다가 이제 평범한 학생들을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중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그 과정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굉장히 못한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중학교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한 학생들 뭐 최상위도 꾸역꾸역 했거나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수월하게 수학을 했던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안 하게 되고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을 이렇게 중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이제 중등 과정을 이제 어려워하는 단원 순서가 보통 대부분이 얘기를 하기를 중학교 3년 과정까지 이렇게 끝낸 학생들을 물어보면 3학년 2학기 과정이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3학년 2학기 과정이 제일 어려운데 보통 중학교는 2학기 과정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과정은 뭐 삼각비, 뭐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성질 뭐 이런 도형들이 들어가요. 통계 파트는 별로 어려워하진 않지만 이 도형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려운데 3학년 때는 이제 특목고시나 그런 게 있어서 학교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학교 시험도 문제가 쉽고 그래서 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은 있지만 난이도로만 치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3학년 2학기 과정이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과정이 3학년 1학기 과정. 여기는 뭐 3학년 1학기 과정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게 다 들어있죠. 뭐 인수분해라든지 2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2차 함수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수도 배우잖아요. 무리수라고 제곱근.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 이제 어려워하는 데가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 중에서 이제 최초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죠. 2학년 2학기가 많이 어려운 이유는 확률과 통계 중에서 확률이 들어가요. 경우의 수 확률, 수학적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단원이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형성이 안 된 편하게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파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 도형 같은 경우도 도형의 성질, 합동, 닮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파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과정을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 어려워하는 데가 2학년 1학기고요. 2학년 1학기는 뭐 연립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중1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과정을 더 어려워하고 1학년 2학기 과정은 좀 수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그 다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가겠죠. 자,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쉬워하는 이유가 1학년 2학기 내용이 이제 뭐 평면도형, 입체도형 이런 어떤 도형 파트인데 자, 이런 어떤 도형 파트와 통계 파트인데요. 통계 파트는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고 나머지 도형 파트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거의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복습, 반복하는 내용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배웠던 걸 또 한 번 반복하는 입장이니까 그리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중1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2, 중3 과정이 계속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워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수학을 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학생들의 지도를 해봤더니 핵심이 어디냐?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거의 언어 능력이 많이 높은 학생들이죠. 독서를 많이 했거나 해서 또래 평균보다는 언어 능력이 1년에서 2년 정도 앞서면 뭐 연상교재나 그런 거 따로 할 필요 없이 편하게 기본 규칙들을 알려주면 그 새로운 언어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내고 잘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은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뭐 최상이든 그런 거를 꾸역꾸역 했더라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되면 연산교재부터도 계속 막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과연 얘네들이 잘 해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을 소화를 할 때까지 즉 교재를 정답률이 그래도 한 90%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회독을 시켜보니까 가령 이제 연산교재하고 그 다음에 쉬운 개념교재하고 그 다음에 쉬운 뭐 유형별 교재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유형별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쉬운 심화교재하고 한 보통 이 5번 정도를 애들이 정답률이 90% 정도 나올 때까지 복습을 한번 시켜보니까 천천히 나간 거죠. 못하니까 천천히 나가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과정이 충분히 복습이 돼서 그게 마스터가 되면 1학년 2학기 과정이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안 느끼니까 수월하게 가는 거고요.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지 않게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연산이 안 되는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도 힘들어하고 2학년 1학기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1학년 1학기 과정을 충분히 여러 번 복습을 하게 되면 2학년 1학기 과정도 1학년 1학기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갑니다. 교재도 훨씬 좀 난이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수월하게 가게 되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과정도 물론 어렵긴 어려운데 애들이 수학 포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학년 2학기 과정 하듯이 그 정도 난이도로 그 정도 뭐 좀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딱 시켜보면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과정을 시켜보면 수월하게 연산교재 없애도 수월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연산교재부터 굉장히 이제 오답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전자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1학년 1학기 과정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과정은 수학으로 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이제 단원이죠. 새로운 언어, 새로운 규칙, 그런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수학을 하는 첫 1단계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충분히 익숙하게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5회독까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제 1학년 1학기만 주구장창 5회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연산교재 하나 하고 쉬운 개념교재 하면 바로 1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가면서 1학년 1학기를 뭐 쉬운 유형별 교재로 다시 복습을 하고 정답률이 90%가 안 됐다 그러면 좀 어려운 유형별 교재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어느 순간 정답률이 한 80%, 9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과정이.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됐다 싶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선행 진도를 같이 뽑아주는 거죠. 1학년 2학기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학생들이 지나갈 테니까 2학년 1학기를 진행해도 1학년 1학기를 굉장히 튼튼하게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해나가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근데 이제 가끔 1학년 1학기 과정을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왔거나 그러면 보통 잘하는 학생들이나 어느 기준점에 맞춰서 진도를 많이 나가잖아요. 강의식 수업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본인이 그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진도가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또 다른 1학년 2학기 과정,
2학년 1학기 과정, 2학년 2학기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그 빵꾸 메꾸는 게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좀 수학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충분히 천천히 충분히 나가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정답률이 한 80% 아니면 90%까지 나올 때까지 복습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교재를 하나씩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새로운 언어들을 익히게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을 할 때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